네, 안녕하세요. 네, 노이비입니다. 오늘은, 여기, 테슬라 모델 S에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S는, 테슬라 제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별도의 그 종이용 매뉴얼을 만들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차 안에 있는 여기 태블릿과 같은 이 스크린에서 모든 매뉴얼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구매를 할 때 아주 약간의 그 종이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종이 그 책자를 하나 줍니다. 근데 그 책자 안에는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고요. 세부적인 조작사항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책자마저도 우리나라의 국내 법에 의하면 그 책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지 테슬라에서 그걸 만들기 원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컨트롤이 보이시죠? 이 컨트롤에서 다음과 같은 차량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설정을 누르면 여기 하단에 매뉴얼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다음과 같은 매뉴얼이 나오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사용자 설명서와 모바일 커넥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죠. 사용자 설명서, 그 다음에 모바일 커넥터 나와있죠. 모바일 커넥터라는 데서는 이제 안전정보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쭉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러시진 않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고사항과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안전수칙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정보. 이렇게 해서 H3상. 저희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테슬라의 규격이죠. 이런 소켓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답터. 이런 아답터들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추가 아답터 구매 시에는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추가 아답터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차데모 아답터를 구매를 해서 급소 충전을 할 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국내에서는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관련된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앞으로도 구매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보려고 했던 사용자 설명서를 들어가면 개요, 열기 닫기, 자석 및 제어 장치, 주행, 운전자 보조 장치, 터치스크린 충전 뭐 쭉 해서 정비 규격, 긴급 출동 서비스, 소비자 정보, 용어 3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량용 설명서에 차량용 사용자 설명서에 나오는 그 순서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 개요를 들어가 볼게요. 개요로 가면 내부 개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에 따라서 용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쭉 숙지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요즘에는 차량에서 많이 또 제공도 하기도 하고,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은 핸드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전에 썼던 차 BMW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좀 어떻게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테슬라에서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뭐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네요. 네. 외부 개요도 자기 사진과 구성되어 있는 것들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더 센서가 어디 있는지도 다 나오죠. 레이더 센서 나오는 레이더 센서 위치. 제가 생각하기에 레이더 센서는 여기 이 그릴 부분에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차를 출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오토파일럿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봤더니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이 사이에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껴있더라고요. 레이더 센서가 아마도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걸 제거했더니 바로 사용이 또 가능했습니다. 좋습니다. 초음파 센서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차량들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열기 및 닫기 도어. 키 없이 어떻게 잠그는지
쭉 나오죠. 키 사용하는 법도 나오고요. 네. 다 아시죠? 두 번 클릭해서 후방 트렁크 열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두 번 클릭하면은, 3번 부분을 두 번 클릭하면은, 앞에 프렁크라고 해서, 그 트렁크와 프론트에 결합어인 그 프렁크 있지 않습니까? 네, 프렁크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 누르면 닫히고, 두 번 누르면은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기능들이 있어요. 물론 이걸 사용해서 나중에 서먼 기능 같은 것들을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생각이 있지만은 이렇게 그 리모컨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배터리 어떻게 바꾸는지, 도어를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 보호장치 다 나와있죠. 참고로 이 테슬라 차량은 8km가 초과하면 문이 잠깁니다. 보통 20km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상당히 이제 문 열지 않는, 문을, 주행 중에 열리는 것을 다 막아버리죠. 그죠? 뭐, 해제하고 싶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누르시면은 차량이 잠겼다가 풀렸다가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고요. 전원이 없을 때 내부 도어 열기. 이 부분을 잘 이제 모르시는데,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제 많이 알 수 있죠. 자. 전원이 없을 때는 여기 후방 시트 전면 도어는 그냥 옆에 있는 실내 도어 핸들을 당기면 되고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후면 도어 같은 경우는 뒷좌석 아래 카펫에 모서리를, 그 다음에 창문 여는 법 다 나와있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후면 트렁크, 전면 트렁크. 또 시간이 너무 길려도 재미가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열었을 때에 이제 리모컨과 또는 내부 컨트롤 동작으로 해서 열릴 수가 있지만 다시 눌렀을 때 닫히진 않습니다. 후방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다시 눌러서 다 닫혀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지금요? 네, 열린 소리 들리시죠? 닫으면, 다시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네, 닫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만 전면 같은 경우는 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닫아야 돼요. 닫을 때도 여기 녹색 부분을 두 손으로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잘못 눌렀다가 찌그러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차 강철보다는 아무래도 좀 강도가 약하니까요. 대신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중량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2.5톤이라고 하는데, 글러브 박스 여는 버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루프, 제 차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렇게 퍼센트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글라스 루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루프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컵홀더 위치가 나와 있죠. 후방에 있는 컵홀더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컵홀더, 그 외에도 이 차 아래 부분, 여기 글로우 박스가 아니죠, 여기 앞에 수납 공간 부분을 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병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곳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좌석 및 안전제어 장치, 앞좌석, 올바른 자세, 틸팅하는 거 제가 예전에 시트편에서 소개드렸고요. 닫는 것도 소개드렸고요. 안전벨트도 3점씩이다. 꼭 잠궈라. 조절 임산부 이렇게 해라 다 나와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용 안전시트, 에어백 사용 경고, 그 다음에 카시트를 사용해라, 이런 것들도 다 나와있고요. 에어백도 위치가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어백이 이렇게 커튼식으로 4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측면 에어백, 이제 운전자와 조수석 양쪽 옆면 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핸들, 그 다음에 1번 앞에 동승자들 터지는 게 나와있죠. 동승자가 앉아있지 않으면은 전면 에어백이 자동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에어백 유형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 나오죠. 동승자가 에어백이 여기 보면은 앉아있지 않으면은 동승자 에어백을 켜지 않는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서 센서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에어백이 작동 안 되도록 이렇게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승자를 파악을 해서 이제 에어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 프로필 설정. 제가 여기 노이비로 설정하고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것. 여기 보면은 스티어링 조절 나사가 있죠. 이 보이시죠? 이걸로 핸들 조절한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러 조절도 나온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km 이상이면은 도어를 눌러도 접히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리어뷰 미러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동 및 전원 끄기. 전원 끄는 버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P 상태에서 나가면 알아서 꺼지니까요. 네. 그 다음에 키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컵홀더 안에 넣어놔라 이거지. 이 부분이 아마도 제일 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어. 여기 핸들에 이 부분에 있는 설명인데요. P, R, N, D. 뭐 다 알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을 할 때, 견인 모드가 또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견인을 할 때는 뭐 N으로 밀어놓고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내용도 쭉 나오고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제 스스로가 제일 어색했던 것은 이 H였어요. 차량 홀드. 이 H 같은 경우는 차량 홀드 기능이어서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은 D 상태이지만은 가지 않는 모드가 활동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리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조명. 오토 하이빔, 뭐 오토 이거 나오는데 컨트롤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차 설정이 테슬라 차량이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들이 너무 그래서 어색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이 하단에 있는 내용, 하단에 있는 것과 뭐 보통 기온이라든지 뭐 이렇게 열선 같은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하단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익숙해지면 운전 중에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매뉴얼로 가서 네, 앰비언트 조명 등이 나오고요. 조명도 설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상단에 있는 개별 실내등 보이시죠? 이런 것들 저기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빔 헤드라이트 나오는데 이게 이 헤드라이트와 깜빡이를 같이 사실 조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깜빡이, 그 다음에 워셔 조작까지도 다 여기서 조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들을 보시면 자, 여기 똑같습니다. 밀고 당기는 것으로 타양등 켜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은 위아래로 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게 옆에 상단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와이퍼가 한번 움직이고 꾹 누르면 워셔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사실 테슬라 이거 와이퍼가 좀 또 나올 텐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여기 설명서에서는 비가 내리는 중인지 감지한다. 이거 레인 센싱이죠. 레인 센싱 기준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사용 가능하지 않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인 센싱 기능이 이게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죠. 근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현된다고 하니 구현이 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니까 좋죠. 뭐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워셔에 꼭 누르면 나와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추운 날씨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셔 노즐 제빙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도, 뭐 없는 대로 써야겠죠? 네. 브레이크, ABS, 뭐 브레이크 시스템 쭉 나오고요. 뭐 브레이크 마모,
회생제동을 많이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회생제동을 많이 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생제동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앞에 보시면은 회생제동 모드에서 이 아래 부분이 점선이 아니죠. 근데 매뉴얼에서 보시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의 온도가 낮거나 그러면 이제 그 회생제동 모드가 상당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겨울에 좀 더 이제 연비가 안 좋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도가 낮았을 때 회생제동 모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기 때문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전기를 소모해서 오히려 겨울철에 더 연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름보다 더 연비가 안 좋대요. 에어컨 키는 것보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경험해 보면 알겠죠? 네. 뭐 파킹에 버튼 누르면 된다 나오죠. 트랙션 컨트롤, 휠리 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뭐 휠스핀 뭐 최소화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이런 내용 같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센서 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센서들이 쭉 있고요. 네, 여기 뭐 레이더 센서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저기서 센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차량 홀드 기능.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은 차량 홀드가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이 모드를 사용해서 한번 제가 리뷰를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 모드, 리드클로스 모드 없습니다. P 모델에 있으니까요. 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행 트립 정보 쭉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행 거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기압 유지를 해라, 차를 가볍게 해라, 창문을 열어놓지 마라, 급가속을 피해라, 이런 것들 뭐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난방과 에어컨 사용을 뭐 제한을 해라, 에너지 앱 나오고 에너지 절약 모드 나오고, 에너지 절약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되, 차에는 약간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면 모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차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여기 번호판에 후방 감지 카메라 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 장치,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뭐 해가지고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있는 위치가 쭉 나오니까요.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카메라 위치에 대해서도 소개할 날이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저는 이 기능을 진짜 제 완소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테슬라만 있는 기능은 절대 아니고요. 요즘 차량에서 많이들 좀 다루고 있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에 이 기능을 구현되어 있는 차라고 하는데, 일단 이 기능은 저는 진짜 완소 기능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올렸던 유튜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스티어, 오토파일럿에서 이제 스티어 이제 휠까지도 감지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기능은 아직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이 기능을 쓰면 편안해야 되는데 쓰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왜냐면 불안해요. 네, 그냥 이런 게 되는구나 정도? 자동주차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P가 나와야 되는데 P가 아직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 주차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속 터집니다. 예, 주차를 하다 마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테슬라 차량을 자동주차 모드 때문에 구매하겠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 나오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선 유지하는 것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차선을 은근히 가끔씩 밟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핸들이 진동이 옵니다. 차선을 밟으면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 이탈하면은 핸들에 진동이 오는 기능이죠. 네. 충돌 방지 어시스트. 네. 쭉 나옵니다. 차량 자동 긴급 제동도 정보가 나오니까 이렇게 10km에서 150km 이 사이의 속도일 때만 주행이 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냥 어시스트 정도니까 너무 신뢰하진 않대. 저속일 대로 가다가 쓱 박는 경우는 10km 이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엄두가 나서 시험해보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한속도 유지 어시스턴트 보이죠? 지도의 정보에 따라서 속도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터치스크린 계요 뭐 컨트롤 뭐 설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터치스크린만으로 따로 한번 설정을 리뷰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충전 전기차량 구성품 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되어 있고요. 배터리 정보
아유, 죄송합니다. 배터리 정보, 배터리 어떻게 관리해라 나오죠. 온도 제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전 지침, 충전을 어떻게 해라, 포트 열 때는 누르면 열린다, 꽂으면 된다, 꽂으면 끝난다, 뭐 충전 중일 때는 된다, 충전 중지일 때 이렇게 돼있고, 충전 포트 조명도 막 들어오고, 뭐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뭐 굳이 살펴보신다기보다는 차를 타서 충전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니까요. 자, 다음 정비 일정을 뭐 이렇게 뭐 1000km마다 타이어 위치를 교환해라, 이런 많이 중요하지만은 새롭지 않은 정보들. 브레이크 액도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 나오는데, 근데 테슬라 서비스 기술자가 점검 기간마다 교체를 할 테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뭐 나오고, 배터리 냉각수도 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환 또는 보충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니까요. 시키는 대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타이어 및 관리 및 타이어 공기압 정비, 공기압 어떻게 해라, 뭐 타이어 뭐 해라, 뭐 세차 나오죠. 세차, 외부 세차할 때는 뭐 즉시 제거를 해라, 안 그러면은 뭐 잘 안 지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을 하고 손 세차해라, 이게 쭉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미 자동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제가 자동 세차가 자동 세차보다 잘할 자신이 없고요. 자동 세차가 솔이 뭐 이렇게 소일이 아니라 이제 헝겊으로 된 브러쉬로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혹시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언제 한번 자동 세차에 들어간 제 테슬라를 보여드리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한 3-4번 해서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저희 동네에 25m짜리 자동 세차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 블레이드 및 워셔 제트, 와이퍼 교체해라. 근데 나오는데요. 워셔액도 이 부분 나오는 부분이 트렁크 열면 나오니까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와이퍼를 교체할 때는 어쨌든 터치 스크린에서 정비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만 와이퍼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와이퍼 교체도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서를 한번 봤어야지 이런 정보를 알겠죠. 유액 저장 탱크, 커버를 열면은 배터리 냉각수나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죠. 배터리 냉각수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 정도로 거의 뭐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실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워셔액 정도만 보충하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서에는 다 이제 정보가 나오죠. 네, 잭 사용, 리프트 사용할 때 이 부분에다가 해라, 배터리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품 및 부대용품, 그 다음에 사용용 부품, 뭐 RFID 통신기 나오고요. 그 다음 규격, 식별 레이블, 핀 코드 나온다, 세대번호죠. 그 다음에 혁정 용량 다 확인해라. 그 다음에 재원 무게,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인치로 나와 있는데 옆에 또 여기 또 밀리미터로 나와 있죠. 미터법으로 나와 있는데, 차가 한 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긴 차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대략 한 2.148톤이네요 2148kg. 굉장히 무거운 차죠. 배터리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하부 시스템, 뭐 이렇게 모터 나온다 뭐 이런 거, 네, 신기하지만 별로 안 보는 기능들. 그다음 휠 타이어, 저는 현재 19인치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 21인치로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은데, 색깔은 저는 일단은 실버로 할 생각입니다. 계속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네, 타이어도 정보가 나오죠. 겨울용 타이어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네, 타이어 표시에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긴급 출동 서비스, 전화하면은 출동할 수 있다. 차량 운송 기자 지침, 뭐 이런 식으로 운송을 해야 된다. 나오죠. 견인 모드도 활성화 시킨 다음에 해라. 견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해라. 효야 정보, 숨은 재미, 레인보우 로드, 이거 이스터에그죠? 네. 나중에 원앙 소리,
카우벨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패드, 저도 한번 해서 한번 넘겨봤는데, 테슬라에서 넘겨봤는데, 테슬라에서 답이 없습니다. 씹혔다는 거겠죠. 화성 모드, 화성에서 뭐, 하는 모드, 화성에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이스터에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007 모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로디클로스는 전 없고요. 이거 뭐지? 뭐 이런 것도 있네. 모바일 커넥터 버튼을 10번 연속해서 눌러라. 레인보우 충전 포트. 이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차량 이름을 사이로 해라. 삼가 살라모.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네요. 몰랐어요? 이런 거 있는 거. 사용자 정보 관련, 뭐, 좀 됐고요. 예. 면책조항, 뭐, 있다. 뭐, 조심해. 뭐, 나는 책이 없다. 이런 내용이겠죠. 용어 색인. 이 용어 색인만 보면 끝나는데요. 용어 색인이, 이게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한 번에 가는 것도 없고, A, B, C부터 A부터 Z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부터 이제, C까지 나올 텐데, 너무 길어요. 이거, 한 번에 옮기는 게 없어요. 이제 비읍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히읗. 이게 찾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히읗까지 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게 색인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사실 이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찾아봤는데 없으면 되게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은 용어 색인을 검색하는 모드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매뉴얼 소개 마쳤고요. 테슬라에서는 종이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도로 아끼는 것 같습니다. 차량용 설명서가 차에 딱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깨버리려는 것이 바로 테슬라 아닌가. 여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매뉴얼을 보려면 차에 와야 된다는 것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로이비였습니다.